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4월의 셋째 주가 시작이 됐네요. 지난 13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13일 금요일 저녁에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을 단행했죠. 공습할 거다, 또 언젠지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약간 페인트 모션을 쓰다가 전격적으로 13일날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하고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데요.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될는지 오늘 분석하겠고요. 또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은 피했지만 우리 외환시장 자료를 공개하라든지 이런 압박은 계속될 거라고 해서 외환시장 쪽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코스피가 12포인트, 코스닥도 10포인트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조금 밀렸죠. 0.05% 밀렸습니다. 약보합이고요. 미증시 0.5%가량 밀렸습니다. 다우가 0.5%, 나스닥이 0.47%. 미증시도 시리아 공격부는 반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하고 오늘 밤에 미국까지 조금 확인해야 이 시리아 공습에 따른 여파들은 좀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은 있고요. 오늘 전략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의 중심들 잡고요. 전략들을 세웁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또 미사일을 포보했습니다. 네. 공격을 단행했는데 미증시도 사실은 반영을 안 했고요. 아시아 증시가 먼저 그걸 이제 증시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영향이? 시간의 유가 보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간의 유가 보니까 얼마 오르고 있게요? 예. 글쎄요. 네. 0.2%가 채 안 돼요. 예. 제가 일요일 날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딱밤을 맞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에다 대고 손가락을 딱 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네. 불안하죠, 그때. 이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딱밤이라는 거 한 대 딱 맞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냥 이마에다가 언제 때릴지 모르고 딱 재고 있는 시점이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시리아 공습을 그런 이슈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심각하게 시장에서 읽었으면 시간의 유가가 반응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몇몇 개 좀 살펴봐야 될 뉴스들이 있어서 첫 코너는 외신 쪽 관련된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요.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방송에서 트럼프 좀 언제 때릴지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참 난해하네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쯤 됐을 것 같아요. 10시, 11시 요쯤 됐을 때 이제 공습 속보가 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그 밑에도 좀 재밌는 뉴스는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TPP 재가입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디가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펄쩍 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빠 카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주에 미국의 이 중국 쪽으로 때려내기로 지난번에 검토해봐라라고 얘기했었던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있죠. 거기에 품목 선정을 이번 주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압박카드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500억 달러 품목 발표해서 이미 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으로 얘기가 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밑에 또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봤었던 뉴스인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국 때문에 덜 부자가 됐고
북한 때문에 좀 불안해졌어라는 인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 트럼프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각으로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리아 타격 가지고 뭐 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피크아웃으로 제가 읽는 이유는 때리고 나서 바로 발표가 나왔어요. 추가 공습 없다. 추가적으로 공급 계획 없다. 공습 계획 없다. 30분 때려붓고 이 이상 공격 없다. 라는 부분을 바로 발표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정말 뭘 원하는 건지 시장에서 힌트를 상당 부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금요일 날 있었던 좀 굵직한 뉴스, 금요일 아침 네. 방송에서도 이거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 얘기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약하게 나올 거로는 알았습니다. 알아서 끼고 있는 중국이었으니까요. 약하게 나올 거로는 알았는데 마이너스 뜰 줄은 몰랐어요. 예, 중국의 3월 수출이 마이너스 2.7%, 가이던스가 플러스 10%였으니까 얼마만큼 못 나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297억 위안, 전월이 한 2250억 위안 정도 흑자가 났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여파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은 뭐 충분히 데이터를 좀 만질 수 있는,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 읽어보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커봐, 쪼니까 되잖아. 라고 읽었을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얘다 뭐 선심 쓰듯이 우리 니네한테 뭐 한번 꾸며줄게 라고 얘기하는 뉴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무역 분쟁 쪽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쪼니까 되네, 내가 한번 숙여줄게 라는 얘기들은 무역 분쟁을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인 이 뉴스 스케줄로 끌고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리아 공습 가지고 소위 좀 떨어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시점에서 여기 네모칸 친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라는 부분 가지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수사 관련돼서 트럼프가 좀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배후에 러시아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약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카드였을 수도 있고, 요즘에 이란 협상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쪽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용 카드였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때리고 추가적으로 때리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을 바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떨지 말고 오는 시장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흔들릴 만한 뉴스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피크아웃 그림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새롭게 이 뉴스 올라오면 골치 아프겠죠. 만약에 주말 사이에 시리아 공습하고 지금 시간에 의해서 유가가 막 2%, 3%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물가 어떻게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림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가이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2% 위로 쭉 벗어나는 물가 가이드를 얘기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시리아 뉴스에 지워져 가지고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제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2% 점으로 제시하지 말고 1%에서 3% 레인지로 제시를 하면 물가에 대한 이 논란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 판단에 대해서 아마 세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의 물가 목표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이 뉴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뭐 압력을 행사할 만한 뉴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딱밤 맞기 전에 딱 재고 있었던 그 시장에서 오히려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뭐 속이 시원한 그런 식의 뉴스 플로우로 읽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힘의 균형, 주도권의 흐름 이런 걸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세를 반바장세라 그러대요.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IT하고 이제 반이 꼈네요. IT하고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관심이잖아요. 반도체 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제약 바이오가 이 정부 감독원의 회계감리 착수, 이 R&D 비용 이런 거가 좀 우려가 있어서 조금 늘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사실 바이오 이 R&D 이슈라고 하면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시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떠드는 게 전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나와 있는 뉴스만 소개를 해드리는 이 수준밖에 안 될 텐데, R&D 이슈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위 제약바이오 시총 1조 넘는 그 기업들 리포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나오던가요? 강연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왜 바이오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나 바이오 궁금해서 나왔어. 신라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리포트가 어디 많이 나오던가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운영하잖아요. 이 아침 데일리에서 이 추천 종목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지 않습니까? 거기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가요?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발간되는 리포트에서 바이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리포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성공을 가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난 나중에 이 약 가지고 이 약이 이 히트를 치고 나면 우리의 기업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 약이 적용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병의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입니다. 이 중에 얼마만 이 MS로 가져와도 우리 기업은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리포트가 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이 약은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약은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으로 시장에다가 갖다 비용으로 집행했었던 금액들을 자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열매를 따먹을 건데 이 열매에다 주는 비료값 이런 것들을 다 투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쪽에서 이슈를 잡고 있는 건 이거죠. 자산으로 잡지 마라. 성공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성공 가능성에 더 근접했으면 일부 자산으로 잡고 그 그림이 안 나오면 일단은 비용으로 잡아라. 나중에 비용으로 잡았던 부분들을 환입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회계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라고 편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느냐. 시장은 항상 시장이 옳은 거고 우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정답인 거지 그거하고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이오가 먹히니까 바이오 쪽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좀 지나고 나서 바이오가 안 먹히고 나면 좀 과했었지. 이런 쪽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 하에서 나오는 이 차트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반바라 그러셨나요? 네. 그냥 바이오에 바점만 들어가도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만큼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크게 유지됐었던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이때는 이 바이오가 정답이죠. 예. 근데 늘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정답일 때도 있고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처음 본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상대 강도 측면에서 바이오 쪽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여러 번 우리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 뭐 나오지 말란 법 사실 없는 거고요. 바이오 이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삼성전자는 뭐 이것도 뭐 시장에서 나온 기사 그대로 그냥 뭐 읊어드리는 수준에 불과할 텐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김기식 이 금감원장님 논란을 떠나서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 지분이 소위 시장에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엄청난 매물 압박입니다. 삼성물산이 사주면 되는데 삼성물산은 이 그만큼의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주 손쉬운 이 지배구조 한 장만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그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죠.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를 삼성전자에다가 넘기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화가 많이 날 텐데요. 뭐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넘기고 단순히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넘기고 돈을 나온 받아서, 돈으로 네.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눌려 있으면 좋은 거고 살 돈이 많아져야 되니까 삼성바이오는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 그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말이 된다라고 보니까 시세가 상당 부분 낮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삼성전자 영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하이닉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TSMC 실적을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한번 불러드렸었는데 네. 소위 애플 때문에 뭐 호나이도 마찬가지고 아이폰 X가 뭐 폭망입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많이들 이 우려들 하셨을 겁니다. 주가도 많이 반응을 보였었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건 웬걸 3월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 폭망이라며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요즘 BH 같은 기업 보셨겠지만 주가 무섭게 튑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눈을 좀만 돌리니까 야 이건 애플 때문에 안 돼 라고 선을 그었던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림들이 한 면만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과하지 않았어요? 눈 돌리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요. 라는 논리 쪽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얘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7.3배 나오고 있는데요. 7.3배면 비싸진 않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분명히 정답일 거고 곧 쪼개집니다. 50대 1로 쪼개지니까 그렇게 되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대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위주의 장세에서 소위 확산 얘기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들 저는 섞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그림 하나 얘기를 하면 네. 통신업종이 지난 목요일 늦게 나온 이 기사고요. 금요일날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오늘 통신업종 리포트 안 쓴 증권사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나왔을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기업한테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 공개하라. 네. 원가 공개해라. 그리고 100% 넘게 나오면 요금이나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입니다. 통신업종은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내면 안 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 보상률이 100% 이상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원가 보상률 100% 넘은
이 요금 하향 압력 나올까봐 겁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원가 보상률 110% 정도 나오는데요. 이 이익률 10%도 못 내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익률 10% 나서 문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익률 제로로 만들어나면 뭐 5G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뭘 보고 뭘 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 자세히 읽어보시면 2011년도에 제시했었던 이 소송에 대해서 7년 만에 판결이 지금 나온 거고요. 예. 지금 2G, 3G 관련된 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4G 원가 공개해라라고 얘기 나오겠죠. 바로 나올까요?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소위 뭐 통신주의 악재입니다라고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아닙니까? 10%의 원가율 플러스도 프라핏도 인정하지 못하는 기업을 얘기한다, 시장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이 뭐 정치적 성향 다 떠나서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민간 기업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한전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국유화 시켜서 이런 주문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민영 기업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 쏟아붓는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시리아 우려부터 해서 국내 변수들 몇 개 체크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뭐 좀 눌려가는 것보다는 악재가 제한적으로 반영될 걸로 보셨기 때문에 좀 여지가 있는지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 불확실성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는 피크아웃을 그림으로만 그립니다. 하지만 뉴스가 딱 터지고 났을 때서부터는 오히려 딱밤을 딱 맞은 것처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피크아웃, 이거는 시장의 호재를 잇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시장 너무 걱정 마시고 긍정적으로 출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